대만 민주주의의 순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만 총통선거는 80%가 넘는 투표율에 1당과 2당의 득표율 차이도 적었던 아주 치열한 선거였습니다. 그래서 개표 현장이 온라인에서 화제입니다. 모두가 보는 상태에서 투표지를 번쩍 든 뒤 큰 소리로 이름을 외치고 발을 정자로 한 획씩 적습니다. 대만은 투표 한 곳에서 개표가 이루어진다는데 소셜미디어에선 민주주의의 순간을 목격했다 이런 평이 이어졌습니다. 치열한 선거라면 부정선거 논란 따라오기 마련이지만 그럴 걱정 적어 보입니다. 독일과 프랑스처럼 일찍이 전자개표를 도입했던 나라들은 몇 년 전부터 수개표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또 전자투표도 다시 예전처럼 기표하는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해킹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홍조 기자가 해외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4월 재선에 성공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Terre nouvelle ne sera pas la continuité du quinquennat qui s'achève, mais l'invention collective. 566개 선거구의 투표용지는 모두 그 자리에서 수개표로 집계됐습니다. 4명이 한 조로 투표용지를 일일이 확인해 수기로 득표수를 적는 방식이었습니다. 프랑스 선거법엔 개표 참관인들의 업무도 자세히 규정돼 있습니다. 2003년 일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전자투표를 도입한 프랑스는 2017년부터 일부 선거구를 제외하곤 기표소 직접 투표와 수개표로 전환했습니다. 러시아 등 외부 세력의 해킹 우려가 정보기관에서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독일도 전자투개표 도입 10년 만인 2009년부터 전면 수개표로 전환했습니다. 당시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소프트웨어 하자와 결과 조작 여부를 유권자가 알기 어렵다며 전자투개표 시스템 사용은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타이완도 2019년 말 중국 당국의 선거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전면 수개표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선거 과정에 좀 개입해서 자기 나라에 좀 유리한 후보를 좀 지원한다든지 뭐 이런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데 대한 상당한 합리적 의심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이 밖에 캐나다와 스위스, 스웨덴 등 선거 역사가 깊은 선진국들도 전자투개표 시스템을 폐지하고 전면 수개표로 전환했습니다. KBS 뉴스 공조입니다. 2024년 지구촌 첫 대선이었던 이번 타이완 총통선거에서 라이칭더 후보 당선 이외에 또 눈에 띄는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개표 시스템이었는데요. 일일이 수작업으로 진행돼 주목을 받았습니다. 타이완에서 선거가 끝나고 개표를 했는데요. 개표 요원이 투표용지를 직접 들어올려 유권자가 투표한 후보자 이름을 크게 외칩니다. 후보자 이름과 투표용지에 적힌 사람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고 이렇게 발을 정자로 하나하나 적어서 표를 집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타이완이 이처럼 자칫 번거로워 보일 수 있는 수개표를 진행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국민당 독재 체제 때 간접 선거로 총통 선거를 치르면서 이 부정 선거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1996년 이후 직선제를 실시하면서 수개표 방식도 도입됐습니다. 투표함 바꿔치기 의혹도 차단하기 위해 해당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까지 진행되는 점도 독특합니다. 이뿐 아니라 타이완에서는 시민 누구나 개표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사진과 영상도 촬영할 수 있는데요. 이는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겨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해 개표하는 그리고 개표 관람증을 발급받은 사람만 지켜볼 수 있는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타이완 유권자와 우리나라 유권자 수는 2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투개표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전면 수개표 도입은 무리일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 선관위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부정선거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사람이 직접 손으로 검표하는 절차를 넣기로 했는데요. 공정한 선거라는 국내외 평가를 받는 타이완의 수개표 방식을 통해 보완할 점은 없는지 한 번 더 점검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대만 선거 관련된 내용입니다. 친미 성향의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16대 대만 총통에 당선됐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볼 텐데 먼저 선거 결과를 허주연 변호사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대만 총통 선거 결과 지금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40.05%의 득표율로 1위로 당선이 된 상황입니다.
이는 이제 대만, 중국 그러니까 양안 관계의 어떤 경색 우려, 지금도 경색이 되어 있는데 더 이 갈등 관계가 심화될 우려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라이칭더 총통은 굉장히 친미적인 성향인데다가 대만의 독립을 강하게 주장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거든요. 물론 지금 이 선거 결과를 보시면은 국민당 허우유 후보와 지금 몇 퍼센트, 6%포인트 예. 가량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서 지금 표수로는 91만 표 정도 차이가 나는 데다가 이 대선 날 우리나라로 치면 총선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일당을 못했죠. 그렇죠. 국민당이 더 의석수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강하게 독립의 드라이브를 걸기는 어렵겠지만 예. 중국으로서는 코앞에 지금 친미 성향의 독립을 주장하는 후보가 총통으로 당선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양국 간 경색 관계를 가지고 올 수가 있고 그것이 네.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굉장히 관심인 건 이 나라가 한 2천만 명 정도의 국민이 되는데 유권자가 되는데 이거 수개표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대만의 굉장히 독특한 방식인데요. 네. 대만은 투표함을 옮기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 반장 선거 저거 생각하면 지금 들고 있는 저 쉬운데요. 뭐예요? 저게 투표 용지고요. 저 관리원이 보고 이름, 적혀있는 이름을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확인을 시켜줘요. 아. 그럼 저 칠판에 있는 사람이 발을 정자를 써서 득표수를 우리 옛날에 표시를 하는 반장 거거든요. 선거하듯이 발을 정자. 맞습니다. 바로 그 방식, 그 전통적인 방식을 그대로 고수해서 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속도가 더딜 것 같은데. 속도는 더디지만 뭐 부정선거 의혹이라든가 뭐 해킹의 우려 이런 것들은 사실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식일 수는 있죠. 대만에서는 사실 이때까지 계속해서 중국이 선거마다 직간접적으로 굉장히 많이 개입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고 이번 선거에도 사실상 중국이 굉장한 입김과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좀 유리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준다 이런 의혹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래는 국민당이 집권했을 때는 간접선거 방식을 하다가 이 민진당이 창당되고 나서는 96년에 직접 선거 방식으로 바꾸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런 개입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말에 아예 전면 수개표를 통해서 부정선거라든가 조작 의혹을 완전히 없애자라고 해서 전면 수개표 방식을 고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요즘 선진국 독일과 프랑스 등등에서도 수개표 작업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도 5월 총선, 4월 총선부터는 수개표까지는 아니지만 수검표 방식은 도입해 볼 예정이라고 합니다.